2025년 8월 21세 싱글 러브 mambo의 앨범 커버가 선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핑크빛 상자 속 인형처럼 등장한 송가인은 익숙했던 무대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긴 머리를 곱게 따아올린 채 고전적인 마이크를 든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만난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컨셉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송가인은 늘 전통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켜온 가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도 아리랑의 뿌리에서 올라온 힘을 지니면서도 세련된 감각으로 세대를 아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춤을 예고했습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몸짓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연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도 속에 감춰진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 mambo인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녀는 mambo의 리듬을 붙잡았을까? 루마나 차차차 같은 라틴 음악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비밀은 단순한 음악적 선택이 아니라 세대를 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앨범 커버 속 미소를 바라보며 이미 직감했을 것입니다. 송가인이 전하려는 이야기가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넘어선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번 무대는 과연 새로운 시도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한국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서막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답은 아직 열려 있고 그 해답은 이제부터 펼쳐질 그녀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자리에 서서 부르는 음악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가수의 목소리와 감정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전통은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춤과 트로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브 mambo는 그 상식을 조용히 깨뜨렸습니다. 송가인이 mambo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 속 라틴 리듬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재건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젊은 세대에게 서양에서 들어온 mambo는 낯설지만 동시에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무도장에서는 군악대에서 흘러나온 금관악기의 울림과 함께 mambo 리듬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순간이라도 현실을 잊고 몸을 흔들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 기억은 오늘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세대에게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mambo의 자취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늘 다시 돌아옵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다시 무대에 오를 때 그것은 단순한 리듬을 넘어 문화적 다리로 기능합니다. 송가인이 mambo를 불러내는 순간 많은 이들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선택은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이번 곡 러브 mambo의 작곡가는 서른도입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대가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가 굳이 mambo 리듬을 끌어들인 것은 단순한 변주가 아니라 시대를 향한 제안이었습니다. 서른도는 트로트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음악이 되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오랜 소신이 송가인의 목소리와 만나 러브 mambo라는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송가인은 늘 세대를 잇는 가수로 불려왔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진한 감성과 구수한 창법으로 사랑받았고 젊은 층에게는 세련된 무대와 강렬한 캐릭터로 다가섰습니다. 이번 선택은 그 두 세대를 한 무대에 세우려는 도전입니다. mambo는 바로 그 다리가 됩니다. 할머니 세대는 옛 무도장을 떠올리고 젊은 세대는 신선한 리듬과 댄스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노래가 두 세대의 기억과 기대를 동시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브 mambo는 단순히 새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적 실험입니다. 송가인은 이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적극적으로 무대의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앨범 커버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을 다시 불러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송가인이 만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장르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러브 만보가 세상에 알려지자 팬들과 대중은 놀라움과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춤을 선보이겠다고 직접 선언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안정감 있는 보컬만을 보여주던 송가인이 몸을 움직이겠다고 약속한 순간 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중장년층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무대의 진중함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향한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어떤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인이가 춤을 춘다고요? 믿기 어렵지만 너무 기대됩니다. 이런 반응은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선함을 바라는 심리를 보여줍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와 춤을 동시에 소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로트는 특유의 발성법과 호흡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같은 구간을 반복하며 목소리와 몸의 리듬을 일치시키려 애썼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도전이자 메시지였습니다. 트로트도 움직일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대의 형식입니다. 대부분의 트로트 방송 무대는 카메라가 가수의 표정과 손동작을 클로즈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춤을 선보일 공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송가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안무를 펼칠지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혹시 아이돌 무대처럼 화려한 군무가 나오지 않을까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송가인의 팀은 그녀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무대 전체의 리듬감을 전달할 수 있는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송가인이 직접 안무 제작 과정에 의견을 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만보의 기본 스텝을 유지하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손짓과 몸짓을 결합했습니다. 이 선택은 곧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뿌리를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러브 만보는 단순한 음악적 시도가 아닌 트로트 장르 전체의 실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첫 무대에 쏠렸습니다. 과연 송가인은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서른도의 곡에 맞춰 몸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강렬했습니다. 팬들은 방송국 편성표를 확인하며 공연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카운트다운처럼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기대와 긴장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무대 뒤편은 언제나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러브 만보의 앨범 커버 촬영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다란 핑크빛 상자가 세트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조명팀은 빛의 각도를 조정하며 매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송가인은 천천히 상자 속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시간이야. 그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사진사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머리칼의 곡선과 손끝의 제스처가 하나의 장면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전통 트로트 가수가 인형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모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흔들림 없이 그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해맑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러브 만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지닌 의미는 단순한 비주얼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만보 리듬은 한국 현대사에서 잊혀진 기억을 불러옵니다.
부모 세대가 젊음을 보냈던 무도장의 울림을 다시 현재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핑크빛 인형 상자는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다리입니다. 송가인은 두 세대를 한 무대 안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트로트가 과거의 추억만을 노래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러브 mam보를 두고 트로트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더 단순한 언어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가인이 드디어 춤을 춘다. 그들의 목소리는 설렘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대가 열리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안무가 공개되기 전부터 여러 버전의 예측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mam보의 스텝을 따라 해보는 영상은 젊은 층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트로트가 더 이상 세대의 벽에 갇히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향수를 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놀이가 되는 노래? 러브 mam보는 그렇게 두 길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실험이자 선언이었고 동시에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대화였습니다. 그 중심에 송가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대답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대에 막이 내린 뒤 찾아온 정적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러브 mam보의 앨범 커버가 공개되고 춤을 곁들인 무대가 예고되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대 속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팬들은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 무도장에서 듣던 mam보의 울림을 떠올렸고 또 다른 이는 이제 막 트로트를 접한 손주와 함께 노래를 나눌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자리에 송가인은 서 있었습니다. 송가인이 mam보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음악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여 젊은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익숙한 길을 떠나 낯선 땅을 밟는 용기 그리고 그 길에서 팬들과 함께하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목소리와 무대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트로트는 늘 한 세대의 기억을 넘어 다른 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번 러브 mam보는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세대를 넘어서는 공감과 새로운 시도를 동시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한 번의 실험으로만 기억될까요? 답은 아마도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송가인이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과 기대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